무주택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요즘 광주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보시듯이 KB 지수는 매매도 전세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락에도 상황에 따라 광주에 집 사는 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5년 안에 광주 안에 학군지나 광주 밖으로 이사하실 계획이라면 좀 더 신중해서 접근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기사에서 보시듯이 광주에 800조 반도체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사람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습니다만 특히 요즘 전세집 보러 다녀보시면 확실히 매물도 많이 줄고 가격도 많이 올라서 차라리 이참에 매수를 하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사실 발표 전에도 거래량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남구의 매매 거래량만 봐도 6월에 2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호재로 인한 투자 수요와 그동안 미루던 실거주 수요까지 겹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 거래된 가격도 예사롭진 않습니다. 2014년 입주한 봉선동의 봉선로 광명 메이루즈 전용 84 거래를 보시면 6월 26일에 15층 물건이 4억 3,500에 계약되었고 5월 16일에는 103동 12층 물건이 4억 3,300에 계약이 나왔습니다. 매매 가격이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느낌이 다른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전세 매물입니다. 광주도 전월세 물량이 제법 넉넉했었고 매매 가격 조율도 가능한 분위기였었는데 최근 들어 실거주자들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전세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이나 올려달라고 하네요. 이번에 놓치면 답이 없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며 과감하게 움직이신 분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6월 거래량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평균 호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분위기만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심리,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더 집중해서 보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 버티기가 쉽고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빠르게 움직여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은 더 길게 보고 결정하셔야 안전합니다. 특히 5년 이상 실거주할 단지로 접근을 하신다면 전세 만기 시점, 현재 보유 현금,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입주 후 생활비까지 맞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광주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거래량과 매매 전세 지수, 주요 단지 가격 흐름까지 함께 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광주광역시도 조급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반도체 호재 때문에 땅 보러 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사 몇 개, 문자 광고,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움직이시라 추천을 드리는데, 첫째,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단지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현 시점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아파트는 공식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KB 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나오고 전주에 비해서는 0.08% 하락한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락률이 심각한데요. 게다가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0.096% 떨어졌는데요. 요즘 이렇게 전세도 매매도 하락하는 지역 보셨나요? 사실 이건 최근에 급변한 데이터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지수라 현장의 흐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 단지에서는 매매가의 흐름도 전세가의 흐름도 지수보다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2012년 입주한 광상우 신가동에 있는 수완지구 호반 베르디움 1차 전용 84 거래 내역을 보시면 6월 14일에 108동 12층 물건이 5억 6,450에 거래를, 6월 9일에는 112동 21층 물건이 5억 9,3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솔직히 모든 단지가 이렇진 않지만 이런 단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살펴보시면 최근에 4억대 거래도 다시 보이고 평균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점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집을 사는 걸까요? 오를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세 물량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광주 전체적으로 심각한데요. 이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도 부동산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가을 이사철에 정말 심각해져서 위험하기까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무작정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광주에서 인기가 좋은 단지의 입성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외곽 구축 전세로 들어가셔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꿋꿋하게 돈을 모으시거나 자녀 교육을 마치고 퇴직하신 후 돈에 맞춰서 가성비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다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광주의 거래량이 심상치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광주 안에 이 단지 흐름은 꼭 체크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런 느낌의 단지로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24년도 2월 입주한 북구 임동의 인기단지 S클래스 더제니스 매매 거래를 보시면 6월 21일에 전용 76, 33층 물건이 6억 5백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5월 21일에는 26층 물건이 6억 1,500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세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반대로 보입니다. 사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거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계속 늘어가는 대책과 불안감 때문에 거래도 잠잠할 거라 했지만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수도권, 대구, 부산 지역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많은 지역이 보란듯이 상승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단지도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그렇다고 하면 급매로 팔고 어디로 갈까요? 거기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 이 단지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5월 29일에 2층 물건이 2억 4천 수준의 거래가 되었고 4월 14일에는 24층 물건이 3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지 전세가 흐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하락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갱신거래가 많아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중심축이 위로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갱신거래를 빼고 계산해보면 전세가는 엄연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도 사실 전세 물건은 부족해 보입니다. 2204 10세대이지만 전세는 18건 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가격은 3억 5천부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여름 휴가 시즌 지나면 또 이사철이 돌아오는데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이사철에 광주 전세가도 제법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단지 전세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면 동일한 평형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의 최신순으로도 보면 높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110동 35층 물건이 6억에 103동 26층 물건은 6억 3천에 올라와 있고 최고가로는 7월 3일에 6억 3,500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호가는 역시 거래된 가격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최근 호가도 더 높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2에서 3억은 떨어져야 한다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지금 시작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따른 투자와 실거주 수요가 시장을 움직이지만 크게는 광주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서 저희는 광주 아파트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보면 개인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단지나 신축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 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광주광역시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